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3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챕터 시작됩니다. 챕터 5 동사와 준동사 편이네요. 오늘 두 개의 유닛을 살펴본다고 그랬었죠. 먼저 유닛 37을 통해서는요. 동사의 시제와 태를 모아서 볼 텐데 전체의 내용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시제와 태의 모양에만 집중을 해볼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유닛 38부터 시작이 되고요.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461번부터 470번까지 10개의 기출문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자, 그럼 유닛 37 동사의 시제와 태 모아보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시제와 태는 모두 동사 자리에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사를 보고 어떤 시제인지 그리고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부터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요. 이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이 배열이 되게 됩니다. 우리 챕터 1 문장의 기초편에서 동사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때 동사에 집중한다는 것은 동사가 어떤 말과 함께 어떻게 덩어리로 어떠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한 겁니다. 우리 챕터 5 동사와 준동사 편에서는요. 이 동사가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동사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뭘까요? 수일치, 주어와 동사의 단수, 복수, 일치를 말하는 거죠. 시제, 그리고 능동, 수동태, 조동사. 이러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담길 수 있다고 그랬네요. 자, 그런데 수일치는요. 그동안 틈틈이 정리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따로 살펴보진 않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시제, 태, 그리고 조동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시제, 그리고 태, 그리고 마지막에 조동사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요. 시제와 태는 어느 자리에 표현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사 자리요. 동사를 유심히 보시면서 시제와 태를 구분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시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12가지 시제라고 나왔는데요. 뭐 더 자세하게 구분도 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12가지 시제로 제시를 하죠. 저도 같은 방식을 따르고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로 큰 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각각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 3, 12가 나오는 거죠. 흐름에 따라서 우리 단순 시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보통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데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양, 동사를 보고 시제만 파악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유닛 8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현재 시제입니다. 주어는 모두 다 he로 나와 있고요.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studies,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he studied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죠. will study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를 보고 시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진행 시제로 가볼까요? 현재 진행 시제, 과거 진행 시제, 미래 진행 시제입니다. 그러면 단순 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행 시제의 기본 틀은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가 되겠고요. 이때 동사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비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시제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요.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의 ing가 되겠고요. 과거 진행 시제는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ing, 미래 진행 시제는 will, 비동사의 원형 플러스 동사 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묶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ing. 역시 동사의 모양을 보시고 진행 시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비동사가 어떤 시제에 따라서 현재 진행 시제, 과거 진행 시제, 미래 진행 시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완료 시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완료 시제는요.
have 플러스 pp가 기본형입니다. 뭐 주어에 따라 had로 바뀔 수도 있긴 하고요. 뭐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면 had로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형은 일단 이렇다고요. have 플러스 pp에서 또 have의 모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완료 시제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 또는 has pp인데 우리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여기에 has pp로 나와 있다. has pp 현재 완료 시제구나. 일단 형태로 적어볼게요.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얘가 현재 완료라는 거는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완료 시제는요. 얘를 had로 만들어주고요. pp를 연결합니다. 과거 완료구나. 제가 이 말도 계속 반복할 텐데요. 의미는 모르겠으나 동사의 모양만 보고도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거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미래 완료 시제는요. will이라는 조동사와 함께 have pp로 연결됐네요. 미래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료 진행 시제로 갈 텐데요. 얘는 뭐냐면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 시제는요. have pp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진행 시제는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얘가 합쳐진 거라고요. 그런데 더 할 때 한 칸 밀려서 더합니다. 얘가 내려올게요. have 비동사가 pp 형태니까 being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동사의 ing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완료 진행형이 되겠죠. 다시요. 완료 진행형. 괜찮습니까?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have를 다양하게 바꿔서 현재 완료 진행 시제, 과거 완료 진행 시제, 미래 완료 진행 시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형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여기에 have been ing다. 그리고 나서 얘 모양을 조금 바꿔준다고 그랬네요. 자,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e가 주어고요. 3인칭 단수니까 has been studying 이렇게 모양을 잡았네요. 현재 완료 진행형. 자, he had been studying을 보니까 had been studying 과거 완료 진행형. he will have been studying 여기의 모양이 미래 완료 진행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완료 진행 시제에서 맨 앞에 있는 아이들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놓을 수 있다. 자, 12가지 시제 모두 다 어디에 표현된다? 동사 자리에 표현된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보시고 시제가 어떤 시제인지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12가지 시제와 수동태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12가지 시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수동태까지 왜 결합하시냐고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동사 자리에는 시제와 태가 한꺼번에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결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하겠죠. 지금 이걸 당장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편안히 하시고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러한 심정으로 잘 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 수동태, 진행 수동태, 완료 수동태, 완료 진행 수동태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단순 시제와 수동태가 결합된 형태 되겠습니다. 진행 시제와 수동태가, 완료 시제와 수동태가, 완료 진행 시제와 수동태가 결합된 형태예요. 수동태는 기본형이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동사의 모양을 보시고 동사가 pp면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수동태는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기본형이고요.
여기에서 비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현재 수동태, 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진행 수동태, 진행형과 수동태가 결합된 거거든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였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기본형이라고 그랬네요. 얘네 둘을 더해보세요. 그런데 바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밀려서 더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하기는 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비동사 그냥 내려오고요. 비동사와 ing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being이 되겠네요. pp는 그냥 내려오겠죠. 더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진행 수동태의 기본형을 be, being, pp로 챙겨갈게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비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현재 진행 수동태, 과거 진행 수동태, 미래 진행 수동태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자, 완료 수동태 뭐 형태 다 보고 가죠. 완료형과 수동태가 결합했습니다. 자, have pp가 완료형의 기본이고요. 수동태의 기본형 bpp를 더해 보세요. 자, 그러면 have 그냥 내려오고요. 비동사가 pp 형태가 되는 거니까 being이 되겠죠. 그리고 pp 그대로 내려오겠네요. 완료형 수동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본형 이렇게 잡고 갈게요. have been p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맨 앞에 있는 have의 시제를 다양하게 바꿔서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 완료 수동태, 미래 완료 수동태를 만들겠죠. 자, 완료 진행 수동태로 가볼까요?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네요. 완료, 진행, 수동태까지. 완료형 have 플러스 pp.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얘네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자, have 그냥 내려오겠죠. 비동사가 pp 형태니까 being이 되겠죠. 비동사가 ing 형태니까 being이 되겠죠. 자, pp는 그냥 내려오네요. 완료형, 완료, 진행형, 수동태. 책 확 집어던지고 싶죠. 좀 참으시고.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정말 짜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혈태를 잡아봅니다. have, been, being, 그리고 이렇게 ing 밑에 pp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볼게요. 자, 만들어진 원리는 또 설명이 됐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have의 시제를 바꿔서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과거 완료 진행 수동태,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자, 맨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시제를 세 가지로 바꿔서 쓰는 것이 되겠네요. 자, 단순 수동태부터 갈게요.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현재 수동태, 과거라면 과거 수동태, 미래라면 미래 수동태가 되겠죠. 자, 동사의 모양만 보는 겁니다. 자, this song 주어는 다 똑같습니다. 자,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BPP예요. 일단 수동태고요. 현재 수동태가 되는 거죠. was loved는 일단 수동태인데 과거 수동태라는 것이요. will be loved도 수동태인데 미래 수동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만할까요? 자, 진행 시제로 가볼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this song이 다 똑같습니다. 동사의 모양 봤더니 is being pp네요.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석은 아직 모르겠어요. 적어도 동사의 모양을 보고 현재 진행 수동태라는 부분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밑에요. This song was being loved입니다. 과거 진행 수동태. This song will be being loved. 미래 진행 수동태. 됐습니까? 진행형과 수동태가 결합했네요. 자, 완료 수동태로 가볼게요. 주어가 this song인 건 다 똑같고요. has been loved. 현재 완료 수동태. 이렇게 보실까요? This song had been loved.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과거 완료. 여기를 보시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This song will have been loved. 미래 완료 수동태.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미래 완료, 여기 보시면 수동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완료 진행 수동태를 보도록 할게요. this 주어는 다 똑같고요. 동사를 보니까 has been being loved.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 had been being loved. 과거 완료 진행 수동태. will have been being loved.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자,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얘네들 12가지 시제하고요. 12가지 시제와 결합한 수동태가 모두 다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 잘 안 쓰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 형태만 이렇게 잡아드린 것이고 자주 쓰이는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큰 틀만 잡은 겁니다. 아, 전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여러분들 에버랜드 갈 때 이 얘기 제가 종종 하는 것 같은데요. 에버랜드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딱 들어갈 때 아, 이만큼 크다는 거를 지도를 통해서 보고 내가 어느 동선으로 이동을 해서 에버랜드를 즐길 것인지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 가도 끝이 없어요. 뭐 더 신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 유닛 38으로 넘어갈게요.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순 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시제인데요. 현재 시제 좀 별표 좀 쳐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 현재 시제를 오해하십니다. 현재 시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시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현재는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표현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습관, 일상적인 일, 과학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등을 현재 시제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습관이라는 것은요. 뭐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날 그럴 일이죠. 과거, 현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습관이래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일상적인 일은요. 늘 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늘 한다는 말 속에서 오래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물은 100도씨에 끈다는 것은 오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불변의 진리라는 건 말 그대로 안 변해요. 오랜 기간 동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죠. 이거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거 그럼 과거로 할 거예요? 현재로 할 거예요? 미래로 할 거예요? 그냥 현재 시제로 하자. 그 대신 얘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모두 다 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I have an apple every morning. 저는 사과 하나를 먹어요. 매일 아침에. 자, 매일 아침에 먹는다는 것은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겠죠. 현재 시제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태양은 뜹니다. 동쪽에서 그리고 집니다. 서쪽에서. 즉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이 되겠죠. 자,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요. 왜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바뀌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된다는 거. 현재 시제는요. 또 그리고 얘가 미래 표현과 함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정도 기본 정도의 의미만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요.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표현 부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에 관한 정보만 제공할 뿐 현재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우리나라만은 과거 시제로 표현해도 현재에 관한 정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뭐 영어도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기본 원칙은 이래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관한 정보만 제공할 뿐 현재에 관련돼서는 모른다. 관한 정보, 그 현재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he went to Busan yesterday. 그는 갔어요. 부산으로 어제 갔습니다. 자,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고요. 그와 어울리는 과거 표현 부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과거 표현 부사. 그는 어제 부산에 갔어요. 지금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제 부산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는 지금 부산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런 정보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는 어제 부산에 갔다 끝 이겁니다. 자, 미래 시제로 가죠. 주어의 의지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예정되어 있는 일을 표현하며 당연히 주로 미래 표현 부사와 함께 사용이 되겠죠.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쓰게 되고요. 주어의 의지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낼 때는 will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예정돼 있는 일을 나타낼 때는 be going to를 쓰게 됩니다. 뒤에 동사 원형 나오고요. will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will이라는 조동사에는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예문으로 가볼까요? They will buy some flowers for their mother. 그들은 사드릴 겁니다. 약간의 꽃을 그녀의 엄마에게.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동사의 모양이 will buy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엄마에게 꽃을 좀 사드릴 거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예정이야? 자,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일을 물어보는 이런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미래 시제 여기까지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행 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고요. 현재 진행형이 미래 표현과 함께 사용이 되면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혹은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진행형이 미래 표현과 함께 쓰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기본적인 형태는요.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ing가 되겠고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가볍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My brother is cleaning the house and my sister is washing the dishes. 오빠는 집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They are leaving for Seoul tomorrow.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현재 진행형인데 미래의 표현과 함께 쓰였습니다. 그들은 내일 서울로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서울로 떠날 것입니다.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진행형 여기까지 됐고요. 과거 진행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겠고요. 기본형은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나 were 플러스 동사의 ing.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We were winning the game when it started raining. 자, 요거 해석이 가능하실까요? 과거 진행형 기본 해석은 어렵지 않긴 한데 요런 정도는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를 보니까 were winning 과거 진행형이 쓰였는데요. 그 뒤에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쓰여 있는 상태거든요. 요런 경우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해석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 경기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경기를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경기를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과거에 진행 중인 행위가 있었는데 이 과거에 진행 중인 행위 사이에 딱 when이라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기고 있는데 비가 내려. 이거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가끔 나옵니다. 과거 진행형 플러스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when. 뭐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미래 진행형으로 가죠. 미래에 진행되고 있을 일을 표현합니다. 자, 미래에 어떤 시점에 진행되고 있을 그럴 일을 표현하겠죠. 기본형 will be 동사의 ing가 되겠고요.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At this time tomorrow, he will be waiting for you. 내일 이맘때에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엔가 진행되고 있을 일을 이렇게 미래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괜찮겠네요. 개념은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거고요. 이제 461번부터 기출문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p은 거르다, 건너뛰다. health는 건강. Skipping meals is bad for your health. 식사를 거르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에 쫙 가버릴게요.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는 단수로 받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형용사까지 가려 be bad for가 어디에 좋지 않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묶어서 가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복수형이라고 해도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는 단수로 받아준다. 자, 고민해 보시죠. 얘를 왜 현재형으로 썼을까요? 식사를 거르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고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죠. 이런 얘기는요. 어제만 그랬고 오늘은 안 그렇거나 오늘은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며칠 전에도 그랬고 뭐 오래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죠. 이건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Skipping meals is better for your health. 462번. 자, marketing department는 마케팅 부서가 되겠습니다. From next week, you will be working in the marketing department. 다음 주부터 당신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마케팅 부에서. 자,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고 있을 일을 미래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요. 당신이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면 다음 주부터는 당신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미래 진행형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미래 어느 시점에 하고 있을 일입니다. 자, 뭐뭐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가볍게 해석해 주시죠. 뭐 더 이상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자, 463번. super는요. 매우 아주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very와 비슷한 느낌인데 very보다 그냥 더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quiet은 조용한. We also had students who could not study if the library was not super quiet. 우리는 또한 학생들이 있었죠. 공부를 할 수 없는. 만약에 도서관이 매우 조용하지 않으면 이 정도가 될까요? we는 문장의 주어고요. also는 또한이라는 의미.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쓰인 students라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호가 보이고요. 그리고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주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The library 주어 비동사부터 이렇게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super는 quiet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그러면 우리는 또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냥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들이요?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만약에 도서관이 진짜 조용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 또한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과거 시제
뭐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거. 과거 일을 표현하고 있다. 특별히 고민할 건 없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 부분을 왜 포함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제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또 쉬어가는 코너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험부터 진짜 또 어려워요. 464번 dive는 잠수하다, trouble은 끔찍한, 지독한, stomachache 복통이 되겠습니다. 배 아픈 거죠. I was diving alone in about 40 feet of water when I got a terrible stomachache. 제가 과거 진행형 설명드리면서 요 정도 패턴은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해석부터 해드리죠. 저는 혼자 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40피트의 물속에서. 그런데 그때 저한테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이 정도로 매끄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I가 문장의 주어고요. was diving이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 명사긴 한데 얘는 한꺼번에 묶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숫자 표현 앞에 about이 있으면 대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대략 40피터 속에서잖아요. 물의, 즉 물의 대략 40피터의 물 안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가는 거죠. 혼자 잠수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제가 심한 복통을 갖게 되었다는 건 배가 심하게 아팠다는 거죠. 40피트의 물속에서 혼자 잠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난감하죠. 그런데 그때 돌고래 한 마리가 쫙 등장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65번. 자, form은 구성하다, 형성하다. from 아닙니다. form, 구성하다, 형성하다. 동사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competition은 경연대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Jasper and Mary are trying to form a rock band for the school band competition. 자, 제스퍼와 메리는요. 락 밴드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락 밴드요? 학교 밴드 경연대회를 위한 락 밴드를 형성하려고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될 텐데요. Jasper and Mary가 주어고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현재 진행형이 try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인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끊으셔도 괜찮고요. form이 구성하다, 형성하다니까 이렇게까지 한 방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 명사 덩어리는 한 방에 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제스퍼와 메리는 락 밴드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밴드 경연 대회를 위한 됐을까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네요. 현재 진행형에만 조금 더 고민하시죠. 466번.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접속사고요. leak은 물 등이 새다라는 동사입니다. wait for는 뭐뭐를 기다리다. Although it was raining and the room was leaking, 75 people were waiting for her. 비록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방은 물이 새고 있었지만 75명의 사람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한 방에 갈 수 있겠네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although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데 이 동사 자리에 과거 진행형이 쓰였고요. and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과거 진행형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콤마 다음에 문장의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장의 동사 자리에 과거 진행형이 또 한 번 쓰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죄다 과거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네요. 근데 여기에서 wait for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고요.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 뭐 한 방에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과거 진행형이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록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은 물이 새고 있었지만 75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의미 파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67번. 자, 명사 표현할 때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니 조금 갑자기 또 쉬워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467번은 introduce 소개하다. dish는 요리나 접시를 뜻합니다. offer는 제공하다. At the event, we'll be introducing new wonderful dishes t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soon.
자, 그 행사에서 우리는 새롭고 멋진 요리들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식당이 곧 제공하게 될 요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주어 동사 자리의 미래 진행형 그리고요. new wonderful dishes라는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으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자리에 미래 진행형이 쓰인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명사,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 다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격으로 볼 수 있겠죠. offering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석은 요리, 어떤 요리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행사에서 우리는 새롭고 멋진 요리들을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 행사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행사가 있게 될 그 미래의 시점에 새롭고 멋진 요리들을 소개하게 될 거예요. 어떤 요리요? 우리의 식당이 곧 제공하게 될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미래 시제 비슷하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468번. hang은 걸다, seat는 침대, seat입니다. 이거 잘못 발음하면 욕돼요. pillow는 베개, 파자마스는 파자마나 잠옷을 말하겠습니다. 파자마 파티 이런 것도 들어봤죠? If you hang the echo cord at the door, we will not change your seats, pillowcases, and pajamas. 이렇게 나왔네요. 자, 만약에 당신이 에코 카드를 문에 걸어두면 우리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침대 시트하고요, 베개 커버, 그리고 파자마, 잠옷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if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덩어리. 다시 주어, 동사가 will not change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그리고 목적어 셋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문법적으로 잠깐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문장 전체의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원래 if절의 이 동사도 미래 시제로 맞춰주는 것이 맞는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실제 의미가 미래라도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will hang이 아니라 그냥 hang을 썼다는 것도 참고해서만 보시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제 문법 강의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라는 것은요, 친환경적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그 친환경 카드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것을 문에 걸어두면 우리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침대 시트와 베갯잎, 베개 커버, 그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파자마, 잠옷을 바꾸지 않을 거래요. 뭐 호텔 같은 데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박 연속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방을 청소하고 정리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청 시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긴 하는데 그런 거 요청하지 않고 그냥 2박 연박을 그냥 쭉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을 보호했다는 의미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뭐 집에서는 뭐 일주일도 쓰고 한 달도 쓰기도 하는데 뭐 하루마다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왠지 이런 데 가면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호텔에 혹시 묵을 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 뭐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이해되시죠? 미래 시제가 쓰였습니다. 원래는 여기도 미래가 쓰여야 되지만 조건의 부사 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까지. 469번. Tree ring night에 이거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wide는 넓은, thin은 얇은 또는 좁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For example, tree rings usually grow wider in warm yet years and are thinner in ears when it is cold and dry. 예를 들면 나이테는 보통 넓어집니다. 따뜻하고 습기 찬 해에는 그리고 더 얇습니다. 해들에는 어떤 해요? 춥고
춥고 건조한 해. 요 정도가 되겠네요. 공부하기 괜찮은 문장 같습니다. 자, for example 괜찮고요. 연결하고요. 예를 들면 tree rings가 주어 빈도부사 건너뛰고요. 동사 grow가 있는데 grow 다음에 형용사의 비교급이 연결되어 있네요. 자, grow 다음에도 형용사가 연결될 수 있죠. 보어로요.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wide가 넓은, wide는 더 넓은이죠. 그럼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가고요. 그 다음에 in 형용사 하나, 두 개 명사까지 가고요. and 다음에 다시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사가 and 다음에 나오면 같은 거 찾아봐야겠죠. 앞에서요. 여기 동사 있네요.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grow라는 동사가, 여기는 비동사가 쓰인 것이고요. 비동사가 thinner라는 형용사 thin의 비교급과 함께 묶인 거고요. in 명사 그리고 시간 명사 다음에 이렇게 when이 관계부사로서 설명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인칭 주어, 비동사, 형용사, and 형용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나이테는 보통 더 넓어집니다.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해에는 그리고 더 얇습니다. 춥고 건조한 해에는 자 해에는 더 얇대요. 어떤 해요? 춥고 건조한 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문장 분석과 해석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동사만 찾아볼까요? 자 현재형, 현재형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현재형으로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테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과 관련된 얘기예요. 몇 해, 10년 전에만 이랬고, 올해는 안 그렇고, 이렇게 뒤죽박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깊숙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470번. Look around는 주위를 둘러보다, crowd는 군중, shaking은 떨리는, voice는 목소리,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 Everyone was looking around in the crowd when an old man stood up and said, with a shaking voice, I'll enter the contest against him. 자, 모든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그에 대항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everyone이 문장의 주어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과거 진행형이 쓰인 상태가 되겠네요. 묶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 덩어리 과거 진행형 다음에 when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an old man 주어 동사 and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1번, 2번 전치사 명사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명사 덩어리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던 거죠.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각각이 주위를 막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딱 일어서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제가 대회에 참가하겠소. 그에 대항해서. 과거 진행형 웬 보시고요. 여기서 I will enter는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will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죠. 원래 기출문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원래 이렇습니다. 자, 그라는 사람은요. 어떤 싸움과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일어나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참가하겠소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참가하려나 두리번 걸리고 있는데
다들 참가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 노인이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노인이 일어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참가하겠소 이렇게 합니다. 뭐 이거 이기고 나면 상금이나 어쨌든 보상이 꽤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진행형 when 그리고 주어의 의지를 담고 있는 will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가볍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8강이 되겠고요. Unit 39 현재 완료 시제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현재 완료가 내용도 어렵고요. 그리고 기출 문장도 30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현재 완료 시제 개념 잡고요. 기출 문장 1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9강에서는 다시 유닛 39에 남아있는 기출 문장 20개 정리하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자, 미리 예습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